네, 1월 3일 금요일 김민수 대표님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그래도 오늘 금요일은 외국인이 놀러 온 금요일입니다. 떠나지 않아야 할 텐데 오늘 시장에서의 유의미성 체크 되시나요? 네, 한 시간만 더 하시죠. 지금 물 들어올 때 좀 매매해야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방황하던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고 이럴 때면 이제 마음이 급해지죠. 그러니까 뭘 사야 돼? 뭐 어떤 게 좋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저희 취재 파파라치에서 지난주에도 반도체 다 좋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하다 보니까 뭐죠? 그런 쪽에서 일단 섹터가 순환매가 돌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시장 분위기 계속 또 하나씩 마음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돌릴 거 돌리고 시장에 변화가 나오는 것을 하나씩 쫓아가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텝 바이 스텝 가보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에 집중해 주셨는지 이 코너만 잘 봐도 힌트 잘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궁금해지는데요. 무서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1월 효과답게 이제 성장주에 대한 관점들이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은 또 다른 성장주 하나, 뭐 방산과 우주항공 이쪽도 한번 챙겨보자. 그렇게 보고 한번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산 얘기 하시니까요. 네. LIG 넥스원이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유달리 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플러스 2.36%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방산 쪽도 외국인이 순매수, 한 달 사이에 순매수로 일관했었던 포지션이 좀 느껴졌거든요. 네. 그만큼 쉬었던 만큼 이제 다시 달린다라는 의미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쪽에 대한 종목들의 변화가 일단 어제부터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 쪽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방산이나 뭐 우주항공이 중요한 것보다 시장이 이제 1월 효과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종목 장세에 대한 확대가 섹터와 함께 같이 움직인다. 이거를 좀 크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방산주 같은 경우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제도 유심히 보시게 되면은 우주항공의 모습이 같이 붙은 게 더 강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어떤 나레이티브를 줄 만한 또 스토리가 맞출 만한 종목들이 더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항상 대장주가 움직여야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물론 LIG 넥스원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어떤 대형주가 흐름들을 맞춰가면서 나머지를 같이 끌지 형님이 가야 동생도 같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과정들을 한번 계속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산을 얘기할 때 저희가 수주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어떤 포인트로 방산을 봐야 할까요? 연속성 측면에서 가장 주시해야 될 포인트도 궁금하고요. 네, 수주도 좋죠. 수주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니까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죄송하지만 지금 약간 부재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낮아진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 밸류가 좀 꺾였다고 하더라도 그 밸류를 좀 채울 수 있는 게 뭐가 될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항공이 들어와서 그거를 채워준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나라는 쪽에서 실적도 되는데 플러스 알파 스토리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더 수주가 확대하는 것보다 기존 수주 가지고 실적은 계속 방어를 하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서 관심은 높아지는 가운데 여기다가 또 기존 수주분이 환율 효과가 가세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여전히 좋다. 그러니까 EPS의 상승은 계속 이어진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주항공 스토리가 좀 껴있으면은 더 봐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주항공 모멘텀도 최근에 또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달 탐사 업무라든지 또 우리가 테슬라 쪽에서만 많이 방점을 두고 있었는데 블루 오리진 쪽에서도 뭐 예정된 이벤트들이 많다고요? 네, 파란색의 기원. 블루 오리진.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아마존 쪽이죠. 쪽에서 지금 대형 재사용 로켓과 관련된 쪽에서 로켓 이름이 뉴 글렌이라고 합니다. 글렌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글렌이 이제 6일 날 발사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쯤 되게 되면 또 발사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이벤트와 함께 또 들썩들썩 거리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쪽들도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스페이스X에서 글로벌 두 번째 재사용 로켓이 이제 가기 시작한다라는 쪽에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더 많이, 더 자주 이제 로켓 발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좀 더 시장이 관심이 높아질 거고 게다가 또 로켓랩 같은 경우도 올해 재사용 발사체 뉴트론에 대한 시험 발사를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열심히 또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도 재사용 발사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 또 머스크가 보기에는 네. 우리 트럼프가 있어라고 하게 되면 이 두 분이 합작으로 또 우주항공 관련된 규제나 또 성과를 정책적인 지원을 이끌어낸다. 그러면은 스페이스X에 대한 성과는 올해도 계속 주목해야 되겠죠. 특히 뭐 IPO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들썩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네요. 올해도 봐야 할 이유가 충분히 많다라는 점, 이 속에서 우주항공 모멘텀까지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장 마쳤고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00여 개 넘는 종목의 수가 플러스권에서 마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가 뭐라 해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도 코스닥에서도 선물에서도 매수 우위 기조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어제 장가는 또 확연히 수급적인 색채에서 달라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차익, 기차익 모두 플러스 쪽이고요. 이 부분까지 본다면 앞으로 우리 시장에 있어서 저점 메리트는 부각이 됐고 어디가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양대 시장 코스피는 마감가가 나왔습니다. 1.79% 올라서면서 2,441.92포인트에서 거래 마칩니다. 장중 한때 코스피 지수가 좀 출렁임이 있었는데요. 사실 고점이 2,454.67포인트까지 가기도 했지만 오늘 그래도 1.79% 그래도 플러스권 지켜줬습니다. 코스닥은 앞자리 7자를 봅니다. 정말 2025년 7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705.77포인트에서 코스닥 시장도 거래에 마쳤습니다. 수급 넘어가 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기관, 외국인 현재 각각 3천억 원 넘게 2,800억 원 넘게 사자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남은 쪽은 어제 많이 팔았었던 쪽 대형주단에서 다시 그 매기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셔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 우위로서 일관된 포지션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봤고요. 시총 상단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플러스권이 나타납니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올라서게 되면서 지수도 확실히 견인해 주었고요. 지수 기여도 상위로서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6.25% 상승. 18만 원이 이제부터 안정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티그룹 쪽에서 SK하이닉스를 12월 31일에 최우선 탑픽주로서 제시했던 만큼 앞으로 추가 움직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뭐 단독 뉴스다, 뭐 로직다이 관련해서 시제품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요. 1.87% 상승, 54,400원에 종가 형성합니다. LG 엔솔도 오랜만에 들어줌이 나왔고요. 삼바도 0.64%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어제와 다른 포지션으로 흐름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이 나타났네요. 기아, HD, 현대중공업이 원래 어제 강했다면 오늘은 좀 쉬어가는 속에서 일부 다른 종목들이 골고루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합지수로도 넘어가 보시면 오늘 전반적으로 플러스권 나타나죠. 알테오젠이 6.17% 올라서면서요. 31만 8,500원입니다. 전일 종가가 30만 원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 위로 올라섰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에 신저가를 만든 이후에 7%대, 10%대 상승 마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전 거래일에 점상 이후에 사실상 10%대 추가 상승을 보이게 했습니다. 알보리팹 전반적으로 오늘도 플러스권 나타났고요. 일부 속했던 리노공업과 같은 종목 쪽에 있어서도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 훈풍은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또 고민을 낳게 하는데 이것이 또 긍정적인 고민이었으면 합니다. 김윤수 대표님, 네. 순환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낙폭과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현명한 판단은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저희가 든 생각. 네. 항상 6개월 정도 약세장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에이, 올라오면 또 내일 또 빠지겠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거고요. 맞아요. 솔직히요. 네, 그래도 2,400 밑에서 계속 끌어내리더니 네. 오늘은 한 3일 만에 위쪽으로 훅 달리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거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시작해서 이제 아유 너무 많이 빠졌어 라는 쪽에서 이제 쭉 끌어올릴지 이게 이제 매수세가 계속될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인 것 같은데 그런 연속성과 함께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매크로 지표가 좀 안정이 되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시장도 좀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좀 돌려줘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기에는 이런 거 생각하다가는 또 이제
대응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팔고 싶어져요. 예. 근데 일단 뭐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그러면 또 비중 조절하는 건 확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그래도 선물이 저렇게 강하게 저점에서 강하게 예. 들어온다라는 얘기들은 그래도 좀 더 시장에 대한 변화가 좀 들어가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래도 조금만 더 해달라는 느낌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 시장은 뭐 반도체가 거의 주도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섹터 쪽으로는요. 그밖에 여전한 오늘의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양자암호. 네. 작년에 비해서도 계속 또 이쪽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오랜만에 정유주 같은 경우도 정유주 강세가 약간 2차전지 쪽과도 좀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좀 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오랜만에 뭐 타이어주 이런 것들도 좀 강했는데 시장은 계속 그래도 성장주 쪽의 종목들을 좀 더 빠르게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지 않나 한쪽에서 그런 바이오주도 오랜만에 또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면서 섹터가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또 오늘의 주도 섹터는 뭐 다른 거 좋은데 이게 더 좋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한 모습들이 보여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한 오전에 미리미리 조금 좀 시장 흐름들 보면서 캐치해가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좋은 쪽이 또 나타날 테니까 그러면 그때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그래도 메시지를 보여주곤 있네요. 계속 이 연속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산, 우주항공주에 있어서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조용할 때 사는 게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방산, 우주항공 이 정도면 조용한 때인가요? 근데 어제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예. 이게 조용한지 안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일단 그래서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추세가 무너질 정도로 물량이 확 빠졌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이벤트를 대기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약간 이제 이벤트 앞두고 나와서 그때 움직일 때를 먼저 선취하는 그런 전략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 드는데 이럴 때는 혹시나 기회비용이 좀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비중을 많이 실어서 딱 기다리고 팔짱 끼고 있는 이런 전략은 별로 안 좋고요. 어느 정도 어떤 보초병 정도의 물량을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확인되면서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서 여전히 지금 순환매를 이용하자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우주항공도 올해 계속 또 이벤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순환매 염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우선주 어디서 볼까요? 큰 종목으로 갈지 아니면 최근에 또 탄력적인 종목들은 시총이 또 그보다 작은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어디에 집중하세요? 네, 큰 종목은 뭐 아까 언급을 좀 드렸기 네.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같이 가면서 동반적인 강세가 나오는지 보시면서 그래도 스페이스X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움직일 만한 종목 중에 하나 신규 상장 쪽인데 루미르. 같은 경우도 이름이 이쁘잖아요. 맞아요. 네, 예, 이름 이뻐서 종목 고르는 거 그런 거 하면 해도 안 됩니다. 돼요? 해도 됩니다. 네. 예, 일단 지구 관측용 인공위성에 대해서 주력하는 회사인데 지구 관측용 쪽이 그러니까 주간, 야간 모두 다 관측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하고 가다 보면 여기 달하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도 관측이 가능하대요. 우와. 네,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네. 저도 듣고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SAR 위성 관측 시스템 쪽에서 강점이 있고 그걸 통해서 영상을 가지고 또 재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어떤 위성을 또 계속 띄우면서 이제 계속 또 위성 개수가 늘어날수록 그에 따라서 또 성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내년 가게 되면은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루미르 X라고 하는 위성체 1호 그리고 또 2호까지 발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성장성을 이제 좀 땡겨 올 수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가시화된다라는 쪽들도 한번 보시면서 그래도 상장하고 이제 거의 바닥을 확인하면서 좀 레벨업 시도하는 과정들을 한번 지켜보시게 되면 또 하나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10월 21일에 상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장날 그 양봉 라인 때까지는 이제 올라오려는 시도인데 만약에 저희가 접근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를 보는 게 좋을까요? 딱 그 정도 라인이요. 상장날? 네, 상장에서 나왔던 라인 정도 보게 되면 한 15,000원대, 14,000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들어가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 쪽에서 그 정도 목표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9,500원 라인대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에 테크윙을 언급 주셨는데 아니 이럴 줄 아셨던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하시고 오늘 올랐어요. 10.76%.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긴 한데요. 예. 일단 지금 이쪽도 시장에서 반도체 봐야 돼 말아야 돼라고 했었을 때 제가 드린 조언이
HBM 쪽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한쪽에서 아마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HBM 또 이쪽의 종목성의 특성은 한번 또 강하게 되면 이틀, 3일 계속 붙는 게 아니라 살짝 또 매물 나오고 또 그거 소화하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약간 이제 대응은 비중도 늘렸다 줄였다 해가는 관점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테크윙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네. HBM 관련된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한미반도체나 또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터나는 과정들이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나온다라는 쪽들도 보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 예상하고 있는 큐브 프로버 이쪽들이 또 수주가 확 늘어날수록 테크윙에 대한 실적 레버리지는 훨씬 커지겠죠.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B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되겠네요. 자, 역시나 오히려 눌렸을 때 HBM이 더 반짝일 수 있다라는 점 오늘 시장에서 또 보여줬는데 테크윙은 추가적으로 움직임 같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다음 주 전략도 잘 챙겨가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